아주 센 기업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사비하고 조합의 어떤 패턴을 볼 때 수익률이 재작년 전까지만 해도 한 12%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감수하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9%대로 다운됐대요. 네,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받쳐져 있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내년 전망도 좀 궁금하거든요. 내년이요? 내년 서울이랑 수도권 집값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의 강남사구하고 마영성하고 동작, 서대문까지 서대문도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좀 버틸 것 같습니다. 버티는데 느낌은 이제 하방 쪽으로 가고, 그리고 서울의 나머지 이게 8개구, 9개구를 빼면 16개구가 남잖아요. 16개구는 제가 볼 때 좀 조정을 요번에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서울 가격은 상승하지만 통계 방식의 오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1% 오르면 주식이 다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통계 방식이 5천 세대가 하나가 거래가 되면 5천 세대가 오른 거로 계산하니까 지표는 서울 주택가격이 오른 거로 나오지만 의외로 이제 서울 나머지 16개구는 하락한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 서울에서 강세 지역인 것들은 버티려고 애를 쓰지만 약간 하방을 받을 거고, 1년 전체 볼 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많이 수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려가려고 눌림을 받아도 버틸 겁니다. 왜? 인내 수요가 붙을 수 있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인천 포함해서 광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내년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현재께 소진이 안 된 상태인데 또다시 또 붙어요. 새로운 친구가. 그래서 몇몇 개 지역은 좀 더 세게 벌써 지금 나타나거든요. 다만 여기서 변수는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이죠. 이게 수도권은 이제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줄이면서 반공제 있잖아요. 그거를 수도권에 한정해 놨는데 제가 볼 때 정부가 맞추면 수도권 중에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자꾸 나올 것 같은 불안한 지역들은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공제 정도. 그게 벌써 5천이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액수가 이 전체 대출에서도 생애 치료도 80에서 70으로 줄인 데다가 5,500을 빼니까 엄청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시장은 약세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조정이 많이 되면 수도권은 지금 조정 중인데 만약에 12월까지 10% 15% 더 다운된다라면 그 정책 자금이 받쳐주겠죠. 결론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확실하게 내년에 좀 강세로 유지되면서 갈 거다. 소진될 때까지. 지방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달라요. 울산 뭐 6대 광역시에서 뭐 인천은 말씀드렸고, 이 울산은 입주 물량이 좀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강세로 좀 돌아갈 것 같고, 광주도 적은데 광주는 올해 지금 좀 안 내려왔어요. 광주하고 대전이 버텼습니다. 다른 지역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세종시 내려온 거나 뭐 울산 막 빠졌던 거랑 비교하면 버텼어요. 거기는 뭐 심한 얘기로 담합이 잘 됩니다. 제가 느끼는 그거밖에 없어요. 물건의 매물량이나 수요를 봤을 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새 꺾이고 있습니다. 요새 갑자기 버티다가 푹 꺾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부산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매수 심리 지표라고 있잖아요. 그게 부산, 광주, 대전, 여기는 세종은 워낙 바닥까지 와가지고 세종은 도리어 지금 심리가 100이라는 수치에서 6점이면 이게 한 12점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게 30 이하면 다 하락이에요. 근데 울산 빼고 나머지는 다 30 이하입니다. 지금 그 심리가. 30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매도자가 한 75%, 80% 비슷하게 손님이 온다라고 하신 공인중개사 답변한 거거든요. 비슷하게 오신 분들이 한 20% 된다. 그리고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고 대답한 공인중개사가 1에서 한 3%일 때. 그러면 전체 시장은 죽죠. 중단편으로 조정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방은 울산하고 그 울산은 좀 강세를 띌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조금 다우닝 하면서 마무리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 9월에 미분양이 꼭지 찍었어요. 한 1,000개 찍었다가 지금 한 2,000개가 소진됐습니다. 요 몇 월 사이에. 9,000대로 내려왔어요. 대구가 지금 소진되고 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또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어져서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더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대구는 유지되면서 갈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광주도 입주 물량이 좀 적어서 좀 조정받다가 정책 자금 나오고 조정이 제대로 되면 다시 받칠 것 같아요. 뭐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정책 자금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늘긴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안 느는 거는 되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이 수요가 계속 붙잖아요. 근데 재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내년에 효과가 더 적다. 그러면 속칭 말하는 끝물이죠. 그럼 살 사람이 없다는 단어가 연결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해가 내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장을 썼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 주지 않으면 저는 그 데드라인 신호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아니면 정부에서 지방 이렇게 되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좀 극약 처방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요? 뭐. 지방이 뭐 붕괴된다고 걱정하시는데 붕괴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뭐 100만, 200, 300만 이런 도시 많잖아요. 아니, 나라들. 지방 다들 200만, 300만이에요. 껐떡 없어요. 무너진다고 10% 타격은 있겠죠. 지역 경제상. 근데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지방도 경제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행자들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 물린 시행자도 있지만 성공한 시행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들이 조정을 안 받으니까 토지 가격이 그걸 매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이죠. 쉽게 말하면 매입해서 분양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지금 놀러 다니고 있어요. 제 주위에 다. 그리고 대기업에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 있잖아요. 강의를 다 가보면 그분들이 도리어 저한테 물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기에 아주 센 기업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사비하고 조합의 어떤 패턴을 볼 때 수익률이 재작년 전까지만 해도 한 12%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감수하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9%대로 다운됐대요. 약간 미스가 나거나 공기가 지연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SOC하고 해외 건설 사업으로 이미 패턴을 다 바꿨어요. 바꾸고 현대하고 삼성만 지금 약간 움직이는데 예전 같지 않고, 여기 결정적인 걸 말씀드리면 각 건설사의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 좋을 때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들을 막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요. 그러면 당신은 경기도 팀, 경기도 막 현장 다니고. 이 팀이 만약에 10개가 있었다. 우리 영끌인 2020년도에 지금 한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다 지금 해고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 그분들이 바보일까요? 시장이 좋다라면 해고할 일이 없잖아요. 잘 들은 분들은.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예전 같은 장을 기대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조차도 지금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버티기 작전, 버티기도 힘드신 데가 많잖아요. 네. 잘 나가는 건설사가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느낌상 딱 봐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그 집을 살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 왜요? 살 데가 많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3기 신도시에 이제 신규 분양 한 10,000호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거의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교통이 잘 됐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분양가가 관건인데, 정부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정말 연착 중에 마음이 있다라면 분양가를 우리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선을 해줄 거예요. 그 부분이 10,000호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공고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정부는 이렇게 정책을 썼을 것 같아요. 정책금리를 썼는데 다시 펌핑하는 것 같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입주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로 시장을 조절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의 목적은 연착륙입니다, 여러분. 유지에서 연착륙. 그걸 투트랙을 쓰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가니까 그동안 3기 신도시를 분양을 안 했잖아요. 왜? 이게 나오면 다운되니까. 머물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건설사들 지금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주택산업연구원장인 건설사 그 대변인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정부가 인허가만 해주면
우린 바로 주택 공급 들어가겠다. 그게 3기 신도시계예요. 근데 1년 묵었어요. 건설사 더 어려워질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부가? 공공택지를 줘서 짓게하고 인원 돌리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 타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니까 만호를 공급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분양가만 맞으면 거기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공부 조금 하시면 의외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동네에, 자기 사는 동네에 공인중개사 가시면 경매 매수 대리인 이렇게 증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그 동네에서 한 10년 이상 하셨다 그러면 그분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그분은 이제 인가받은 자격증 실력이 있는 거니까 그분을 활용하시면 내가 몰라도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경매는 또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내 집 마련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청약은 매력도가 어떻게 될까요? 매력도요? 매력 좋지 않나요? 청약 물건이 서울 수도권에 미분양 나는 건 수도권은 좀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분양 받았다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약 통장은 절대 없애시면 안 됩니다. 없애시면 안 되고, 들고 계시다가 아직도 서울 시내 기억나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좋은 자리들, 지금 수방사는 분양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용산역 거기 4,000세대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지금 할 때가 됐잖아요. 안 하면은 제가 볼 땐 좀 욕먹지 않을까? 정부가? 뻔히 땅이 있는데. 근데 그런 땅이 좋은 자리가 꽤 많아요. 서울에 아직도. 근데 그것을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겠다는 정부가 있는 땅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면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들었냐면은 각 그 모델하우스 이런 데서 보통 이제 계약금 10%하고 뭐 중도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 60% 이렇게 있는데 10% 비싼 거 아닌가요? 예, 요새 뭐 계약금 5%도 있고 뭐 그냥 이 자리에서 500만 원만 걸고 가라 뭐 이래가지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물량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500만 원 내고 중도금, 잔금, 대출까지, 잔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집값이 오르는 거에 그냥 배팅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르면 다행인데, 두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오르면 다행이죠. 500만 원 갖고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다 알아서 내고 있고. 근데 그건 내가 낼 건데, 미래에 내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면 이거 다 빚이 되는 거고, 파산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올라가면 무조건 성공이죠. 500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올랐다? 어유 500%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500%라는 수익률에 꽂혀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회사들은 왜 그러면 500만 원에 그걸 할까요? 안 팔리니까. 그럼 사는 사람은, 아, 내가 저기 너무 싸고 좋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투기적인 거죠. 투기적인 거죠. 투기의 끝은 아시잖아요. 시장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이 10년 전의 상황하고 똑같나요? 10년 전에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게요. 골프 인구 있죠. 골프 인구가 계속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골프 인구 집계 이후로 몇십 년 동안. 그게 코로나 때도 늘었죠. 그 뒤로도 늘었어요.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 여기서 왜 얘기를 드냐면, 제가 일본 부동산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골프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는 거는 경제가 다우닝 되는 거예요. 지금 골프 인구가 지금 준 지가 2년째입니다. 골프장 물건이 싸지고 있어요. 매물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말씀드리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물론 잘 팔리는데 그걸 그렇게 팔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아, 내가 예전에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왜? 수요가 많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잘 고르셔서 하셔라. 일부 지역은 정말 그 회사 운이 없어서 지금 살 사람이 많은데 딱 물려가지고 이렇게 뻗은 현장들은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현장은 100개 중에 제가 볼 때 한두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 2% 확률에 배팅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 안 하시는 게 더 남는 게 아닌가. 신축과 구축. 네, 둘 중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장소마다 다 다르죠. 장소마다. 서울 같은 데는 구축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요새 리모델링 기술이 발전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리모델링 비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을 사서 들어갔을 때 장점 뭐예요? 그냥 마인드잖아요, 폼. 근데 구축인데 만약에 여기가 20억인데 여기가 13억이에요. 이런 데가 실제로 있어요. 송파구 쪽은 특히 심해요. 여기 바로 옆인데 13억이야, 7억이야. 1억을 갖다가 잘 이쁘게 하면 그러면 정말 신축하고 똑같아요. 주차장만 다르겠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입주자 대표가 되셔서 커뮤니티가 딸리잖아요. 그럼 입주자분들하고 공동해서 커뮤니티 우리도 만들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돈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돈이 얼마? 7억이 있잖아요. 은행에 두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 300씩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삶이잖아요, 삶이. 저쪽은 틀리잖아요. 다 올인하고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구축이라도 여러분 400세대 이상? 4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괜찮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구축 중에서 아파트 주차 대수를 갖다가 그 당시 지을 때 이 융통성이 많아가지고요. 그거보다 일부러 좋은 건설사들이 많아가지고 법정 대수보다 더 미리 해놓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고 막 이런데. 네. 그런 데가 좋은 아파트예요. 그런 거 보시고 구축을 사실 때는 8년 차에서 9년 차. 18년 차에서 19년 차 이런 아파트 사시면 좋습니다. 자릿수 올라가기 전이니까. 10년 차, 20년 차 되기 직전 거. 그거 왜냐하면 10년 차가 되기 직전에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내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10년 차에는 보통 아파트를 모든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돈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씁니다. 나머지 부분 모아둔 게 한 반 다 두고 얘가 쭉 가면 20년 차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살살 망가지고 좀 뭐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돈을 잘 모은 단지들은 대문도 싹 바꾸고 엘리베이터 싹 바꿉니다. 색칠 다 하고. 있었어요가 아니라 다 잘하는 데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 입주자 대표가 뭐 이렇게 삥땅을 하거나 이러면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서 사실 때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나 쌓였어요? 하고 공인중개한테 물어보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그거 딱 들으면 감이 오죠. 아, 그럼 여기 20억이 있대요. 그럼 여기는 20년 차 때 딱 새 집 만들어주는구나. 아, 나는 아내만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조금 생각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좀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지 마라. 예. 아, 투기도 때가 좋을 때 해도 되는데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 오늘 되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부동산 하면서 많이 본 게 돈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부부가 10년째 봤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따로 사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두 분의 목적이 뭐예요? 부부가 행복하려고 사신 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됐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부동산을 하는 건데 요즘 보면 뭐 영끌하고 뭐 몰빵 해가지고 부부들이 많이 싸우고 이런 거 많이 봐요. 제가 상담 오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집을 가질 거냐 사랑하는 와이프와 가족을 챙길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뭔지 판단하시고 부동산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투자 대상으로 또 거주 대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종종 종종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